다양한 업종의 기업에서 각각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ERP. ERP를 검토 중이라면 우리 기업과 유사한 업종에서 어떻게 ERP를 구축했는지 그 정보가 있다면 검토가 좀 쉬우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ERP10 업종별 구축 사례 스토리입니다. 주류 제조 기업의 주요 업무는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수를 생산해서 업장에 판매하는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류를 도매상에서 매입해서 업장에 판매하는 프로세스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업종에 따른 특성 업무는 주세 관리, 업장 관리, 캐그 관리, 배송 관리 등이 있고요. 영업 채널을 위한 판촉 관리 등이 있습니다. ERP 구축 기간은 분석 3개월, 구축 3개월, 테스트 1개월, 이행 안정화 기간 3개월로 고 라이브까지는 약 8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SCM 모듈에서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메뉴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개발하고 구축한 기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사용자 교육은 2차례 진행했습니다. 실제 데이터 세팅을 완료한 후에 패키지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교육은 커스터마이징이 된 부분을 포함해서 사용자 교육을 진행한 후에 전사 통합 테스트를 하고 시스템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주류 제조 기업의 구축 포인트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제품 코드와 캐그입니다. 먼저 제품 코드입니다. 제품 코드는 실제 생산하는 제품은 동일하지만 판매하는 도매상, 업장에 따라 거래 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에 표기되는 품목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제품 코드를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서 지원이 안 되면 제품 재고와 원가 관리가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시스템 마스터 코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류 저장 용기인 캐그입니다. 캐그 자체는 유형 자사인 비품으로 분류되지만 캐그 제품을 출고하면 캐그에 담긴 제품은 재고 자산 감소와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캐그는 보증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캐그와 제품의 코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포스팅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수기 전표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주류 제조 기업에서 ERP를 구축하고 고객사에서는 어떤 효과를 얻었을까요? 정성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와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업무 혁신을 하였습니다. 먼저 프로세스는 주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리고 업장과 캐그 관리를 시스템화해서 수기 작업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측면에서는 품목 코드 체계를 정립을 했고 용도별 품목 코드와 단일 품목 코드로 변경을 해서 품목별 정확한 재고 현황 및 원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롯데 관리에 배치 기능을 적용해서 식약청 신고 자료를 시스템에서 산출하고 재고 관리 수준도 고도화했고요. 반품 프로세스를 적용해서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회계, 생산, 수불 데이터를 자동 연계해서 실시간으로 실적과 원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거래처와 품목의 기준 정보를 연계해서 매출 데이터를 실시간 집계함으로써 다차원적으로 손익과 수익성을 분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류 제조 기업인 고객사에 ERP를 직접 구축한 PM분께서 데모 시험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는 저희 고객사의 구축 포인트와 같은 컨피덴셜한 부분은 제외를 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후에 구축 사례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더존 비즈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발주 유형이라는 화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 발주 유형이라는 화면 말고 이제 각 그 SCM 명령마다
그 유형을 등록할 수 있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구매는 발주 유형, 생산은 생산 지시 유형, 그 다음에 그 영업은 수주 유형. 예, 그 유형이 과거 IU 때보다 굉장히 더 많은 형태의 옵션 값을 갖고 프로세스를 통제하거나 데이터를 통제하는 부분들이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유형 같은 경우도 예, 일반적인 세팅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수불 및 포스팅 유형입니다. 즉 어떤 발주 유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입고 유형, 그러니까 유형을 이제 선택하고 포스팅을 예,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입고 유형이라는 부분은 구매 입고를 했을 때 어떤 포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매입이 일어났을 때 그 구매 송장이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어떤 데이터로 이제 어떤 포스팅을 할 건지를 예,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주 유형, 생산 지시 유형, 그 다음에 수주 유형 예,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다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뭐 구매를 하고 있지만 생산 지시 유형에 대해서 잠깐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산 지시 유형도 이 수불유형에 보시면 생산 입고를 했을 때, 생산 출고를 했을 때 어떤 수불 유형을 사용한지를 이제 지시 유형별로 이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수주 유형도 예, 수주 유형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수불 유형이 판매 출고이고 포스팅 유형은 매출 채권, 즉 그 채권이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요 수불 유형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예, 수불 유형을 가시게 되면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각각 했을 때 요 주 포스팅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불이 일어났을 때 주 포스팅 유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포스팅을 하라라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 주 포스팅 유형에 설정되어 있는 포스팅 유형들이 계정 처리 유형이라는 부분에서 예, 유형 등록이라는 부분에서 재고 자산 입고 그 정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매 입고가 됐을 때 예, 처리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각 품목 계정 그룹 아까 말씀드렸던 그 캐그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공장별 품목의 회계 탭에 보시면 품목 계정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이 회계상 그 재고 자산에 어디에 속하는지 또는 자산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제 정의하는 부분이고 그 품목 계정 그룹에서 차변과 대변에 대해서 이제 포스팅을 하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RP10의 가장 큰 특징인 표준 단가를 이제 사용하게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동 평균을 쓰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총평균을 쓰는 법이 쪽이 있는데 총평균을 쓸 때는 다들 아시겠지만 단가 차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즉 출고 데이터가 발생할 때는 이제 표준 원가로 이제 발생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결산이 될 때는 표준원가와 실제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단가 차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정의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재고 사유라는 부분인데 이 재고 사유는 기타 입출고를 했을 때 예, 기타 입출고 했을 때 그 사유, 재고 사유에 따라서 대변 쪽에 이제 어떤 부분, 그 다음에 기타 출고 같은 경우는 차변 쪽에 어떻게 이제 계정이 세팅되는지를 예,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요 발주 유형, 생산 지시 유형, 그 다음에 수주 유형에서 요 정의되는 수불 유형과 그 다음에 그 최종 매출과 그 매입이 발생하는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떻게 포스팅을 할 건지는 이제 이런 그 각 모듈에서의 기본적인 유형에 다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